안녕하세요, 아쓰리입니다. 열심히 정보를 모아서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년도에 다른 사람들이 연금저축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년도 연금저축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저축 수익률 등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여드릴 건데 먼저 참고하실 내용은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18년부터 원금보장 금지 등을 계기로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험과 펀드 위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로 보시면은 보험이 11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차지하였고 이 수치는 20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펀드는 20년도 12.5%에서 21년도에 15.2%로 전체 증가율이 무려 28.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 평균 적립액을 보시면은 보험이 2,461만원으로 펀드의 804만원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저축 펀드로 펀드 투자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보험과 펀드의 연간 평균 납입액을 보시면은 21년도에 보험은 233만원, 펀드는 329만원인데 대부분 세액공제가 되는 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연금저축의 평균 수령액은 얼마나 됐을까요? 보험의 경우에는 20년도 242만원에서 21년도 243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펀드는 20년도 606만원에서 21년도 723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1개월로 따지면은 보험은 월에 20만원 정도, 그리고 펀드의 경우에는 월 60만원 정도 수준인데, 펀드의 경우에는 보험과 달리 수령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월 20만원 연금 수준은 우리가 원하는 최소 100만원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펀드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연금저축 보험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수령 금액을 보셔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월 200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약 70%의 사람들이 연금저축 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의 53%의 사람들이 200도 못 받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적인 연금저축 시장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및 해지 현황을 보셔도 보험은 19년부터 3년 연속 신규 계약에 비해서 해지 계약이 더 많은 상태이지만 펀드는 해지 계약도 적고, 신규 계약은 19년도에 약 12만 건이었는데 20년도에는 46만 건, 그리고 무려 작년에는 163만 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가입률이 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수익률에 있었습니다. 제가 20년도 자료까지 추가해가지고 자료를 구성을 해봤는데, 펀드는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반면에 여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 모두 2%도 채 안 되는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즘 토스뱅크 입출금 계좌 이자가 2%인데 노후를 준비하기는커녕 은행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은 연금저축 보험이 펀드에 비해서 수령액이 적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계약당 납입액이 펀드에 비해서 연금저축 보험이 적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이 233만원이고 연금저축 펀드가 329만원으로 납입액 자체도 96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연금저축 보험이 매우 적었는데 2%도 안 되는 수익률을 지금 3년 연속 보여주고 있고, 펀드는 10.5%, 17.25%, 그리고 작년에도 13.45%라는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 S&P 500 수익률이 약 21에서 22% 정도 됐는데 시장 수익률로만 추종을 했어도 20%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21년도 현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대 가입자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건데요. 2위인 30대의 21.9%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20대 분들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30대 분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대 이하시라면은 처음부터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모두 넣는 것보다는 다른 세액공제 방법이랑 잘 버무려 가지고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1년으로 소득세 66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학자금 대출도 12%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월세 등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은 또 12%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 달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봤을 때 12% 공제를 받으면 57만 원이 넘는 액수가 나오니까 여기 두 개만 합해도 12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는다고 해서 돈을 더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낸 세금을 확인하셔가지고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을지 결정을 하시는 게 현명한 연금저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세금을 영원히 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아직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차량이나 주택을 또 구매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 출산 등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이 55세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써야 될 돈들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저축을 해두시고 그 남는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는 게 두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한 것이 연금저축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에 관한 방법이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이 1%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0.0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신탁은 안 보고 지나갔는데 21년도에 연금저축 신탁의 수익률은 0.01%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은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먼저 개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이나 전화 신청으로 증권사에 이체 신청을 하시면은 이 증권사에서는 여기 보험사 또는 신탁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이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 이체를 할 건지 이제 이전을 할 건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다 증권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이 증권 계좌로 금액을 이전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것은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옮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기 전에 해지 시 약정 이율로 받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약속한 이율로 받으려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정 이율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때에 따라서는 원금보다 낮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연금저축 보험 보면은 5년 이하까지는 사업비를 떼가기 때문에 원금 이하의 금액으로 되고 약 5년이 지나야 그 원금을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2000년대 초반에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보장한 경우가 있어서 가입자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따로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을 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하면서 분명히 이 19년, 20년, 21년은 분명히 좋은 장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장은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이 단순 계산의 3년 수익률을 합치면은 40%가 넘는데, 이 연금저축 보험으로 40%를 달성하려면은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아쓰리였습니다.